우리는 왜 인정받으려 하는가? 많은 직장인들이 인정받기 위해 일을 한다. 우리는 왜 남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걸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룹 내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며 능력 있는 사람이란 의미를 갖는다. 즉, 인정받고 싶다는 말 이면에는 남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다. 실질적인 혜택도 많다. 고가를 잘 받으면 더 높은 연봉 인상률을 적용받고 성과급도 더 많이 받는다. 진급에도 유리하다. 미래에도 더 높은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좋은 고가가 누적되면 이직할 때 기존 연봉도 유리하게 반영된다. 뿐만 아니라 회사 안에서 내가 하는 말에 무게가 실리고 의견을 지지해주는 사람도 많아진다. 언뜻 성공적인 빌드업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꼭 짚어봐야 할 순서가 있다. 추구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 자연스레 인정까지 받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 일을 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똑같이 인정받는 결과를 보이더라도 이 둘은 아주 다르다.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가치를 만드느냐, 결정권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 행동하느냐의 차이를 갖는다. 마치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는 자와 감독에게 잘 보이려 애써서 출전권을 따내는 자처럼 말이다. 만약 오로지 인정을 받기 위해 일을 해왔다면 이런 취약한 고리는 언젠가 끊어지고 만다. 성패를 타인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행동의 이유에 내가 없어서다. 이들은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눈앞에 다가오면 조잡하게 행동한다. 팀원이 좋은 위치에 있어도 패스를 한 박자 늦게 줘 경쟁자의 득점 기회를 교묘히 방해한다. 가만히 둬도 들어갈 팀원의 슛을 살짝 건드려 본인의 득점으로 만들기도 한다. 팀 동료가 실수를 하면 비난하는 여론을 만들기도 한다. 결국 경기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감독의 눈에 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일의 본질보다 상사의 말 한마디가 행동의 기준이 된다. 무엇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보여지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것은 소위 광팔이라 부르는 행위다. 광팔이는 업적을 과대 포장하는 것으로 시작해 남의 성과에 숟가락을 얹거나 공을 가로채는 행동으로 확대된다. 심하게는 남이 하기로 되어 있는 일마저도 자신의 공으로 만들기도 한다. 아직도 회사의 10년 전 히트 상품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떠들고 다니는 김 부장은 팀의 공통 업무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어떤 아이디어도 내지 않고 참여도 하지 않는다. 그는 박 전무의 일정을 살피다 다음 주에 팀 보고가 잡혀있는 것을 확인한다. 오랜만에 메일함을 열어 보고서라고 검색해 박 과장이 팀에 공유한 문서를 살핀다. 흡연장에서 박 전무를 발견하고는 너스레를 떨며 신시장 개척 아이디어라며 박 과장의 기획안의 내용으로 썰을 푼다. 전무의 귀가 팔랑이는 것을 기회주의자의 본능으로 알아차리고는 프로젝트 리더인 양 다음 주 팀 보고에 정리해서 올리겠다 말한다. 희죽거리며 사무실로 돌아와 박 과장에게 내용을 캐물으며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지시를 시작한다. 광팔이의 유혹은 타인의 인정이 절실한 순간 크게 찾아온다. 진급을 앞두고 있거나 갓 발령이 났을 때 강화된다. 그러나 누군가가 광팔이로 업적을 인정받으면 조직 문화가 망가지게 된다. 모두가 효능을 목격했으니 너도 나도 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제 개인을 넘어 조직 단위로 확산한다. 마케팅에서 신규 시장을 발굴했다며 시장 수요를 뻥튀기에 보고하면 영업부서에 달성할 수 없는 커다란 목표가 주어진다. 마케팅은 CEO 지시사항이라는 마패를 꺼내들어 영업팀에 해당 제품의 판매 동향을 데일리로 보고하게 한다. 영업팀이 피똥을 싸며 실적을 달성했지만 신시장 발굴의 성과로 트로피는 마케팅에서 차지한다. 포상과 진급자 명단을 보며 영업팀 임원은 이를 바득바득 갈기 시작한다. 이제 임원들도 CEO의 눈과 귀를 톡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뛰어든다. 인정받으려 일하는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시키는 일이라면 설령 잘못된 구석이 있어도 군소리 없이 한다는 점이다.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건너뛰고 시장과 고객의 목소리보다는 상사의 개인적인 취향 저격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임원이 10년 전 유행했을 법한 광고 아이디어를 툭 던져도 요새는 안 통한다는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 바른 말을 한답시고 괜한 미움을 사거나 잘난 척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낭패다. 오히려 임원의 말을 옳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시장과 고객의 니즈를 취사 선택해 끼워 맞춘다. 상사의 아이디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다. 결과가 잘못될 것이 뻔해도 관계없다.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면 해결될 일이다. 인정에 목마른 자들이 보이는 가장 생산적이지 않은 행태 중 하나는 임원의 말 한마디 안에 갇혀버리는 것이다. 이들은 회의가 끝나면 임원의 말을 한마디씩 복귀하며 숨겨진 의미를 찾느라 단어 하나하나를 인수분해한다. 심지어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며 회의를 소집해 온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고고학자처럼 온종일 의미를 추측한다. 잊지도 않은 행간의 의미를 되짚는다. 본부장이 열심히들 해라고 한 말이 동료였는지 더 열심히 일하라는 질책이었는지
쓸데없는 짓 그만두고 시키는 일이나 하라는 말이었는지를 독해한다. 다음번 보고에서 그 일을 어떤 중요도로 보고할지를 결정하는데 공력을 쏟는다. 애석하게도 핵심 메시지와 방향성을 이해하고 기획을 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상사의 피드백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린 셈이다. 이제 무한 보고서의 시간이 다가온다. 임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최근 10년간 시장 수요 변화 추이를 찾는다며 구글링을 시작한다. 같은 시장에서 활동하지도 않는 해외 기업의 사례를 조사한다. 실체는 없는 번들을한 말로 가득한 보고서는 어느새 50페이지에 육박한다. 수정 버전이 15를 넘어가자 초안과 내용이 비슷해지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정작 중요한 업무 진척은 못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축내는 것이다. 죽도록 찾아 첨부한 내용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도 않는다. 대신 아주 본질적인 질문에는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질책이 시작되면 얼어붙어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연신 고개만 숙인다. 업무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은 이제 회의실 밖에서라도 인정받기 위해 50페이지의 첨부 파일보다도 더 쓸데없는 일에 집착을 시작한다. 보고 후에 잡힌 회식을 위해 소고기집과 횟집을 동시에 예약해둔다. 비서에게 어제 임원이 먹은 메뉴를 확인해 겹치지 않는 식당으로 확정한다. 혹시라도 임원의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이럴 줄 알고 횟집도 예약해두었다고 드립을 친다. 임원의 운전기사와 사전에 조율한 곳에 나타나 에스코트를 시도한다. 팀의 막내를 시켜 엘리베이터를 잡아둔다. 회식 자리에서는 몇 날 며칠 야근을 불사하며 보고서를 준비한 팀원들은 등진 상태로 임원 옆자리를 밀착 마크하며 행여나 술잔이 빌까 노심초사한다. 오늘 보고 시간에 임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한 방 먹었다며 역시 자신은 아직 멀었다며 상사를 한껏 축혀 세워준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즈음 오늘 보고에서 부족했던 내용은 보완해서 재보고드리겠다고 자진 납세를 해 팀원들의 한숨을 자아낸다. 술자리가 파할 때 달려나가 눈앞에서 임원의 구두를 신기 좋은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당연히 식당 밖에는 누군가 센스 있게 대기시켜놓은 차량이 막 도착해 있다. 직접 차문을 열고 닫아주며 감동 서비스의 발원지가 자신임을 알린다. 이런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타석에서 홈런을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상사의 취향을 잘 알아도 언젠가는 코드를 맞추지 못하고 헛스윙을 하는 일이 생긴다. 헛스윙이 잦아지면 눈 밖에 나게 되고 어느 순간 선입견이 쌓여 다시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도 한다. 인정 욕구를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상사의 평가가 호의적일 때는 강력한 업무 추진력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성과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질책을 받으면 순식간에 길을 잃어버린다. 타인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가냘픈 목표는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흔들린다.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상사에 대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후배들을 붙잡고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다 소용없다며 신세 한탄을 하며 비뚤어진다. 이제 이들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은 다른 조직으로 떠나거나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의 결정과 기준에 맞춰 사는 동안 본질적인 가치를 고민해본 적이 없는 취약한 펀더멘털은 새로운 조직에 가서도 한계를 드러낸다. 어떤 판단이나 결정도 자신 있게 내리지 못한다. 남의 결정에 의존했던 탓이다. 당연히도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도 없다. 여전히 광파리와 잡기술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면 잠깐의 성공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시금 비슷한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런 생활을 지속했을 때 가장 뼈아픈 점은 남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순간 내게 결정권은 없어진다. 특급 요리사는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의도를 가지고 요리를 개발할 수 있다. 어쩌다 마주치는 입맛이 까다로운 손님의 혹평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확신이 있어서다. 반대로 기본기가 없는 요리사는 늘 불안하다. 당장 쓸 수 있는 찹기술에 의존한다. 남이 부여하는 블루리본 하나를 따내기 위해 신박한 토핑과 양념을 잔뜩 얹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눈을 현혹시킨다. 잠깐의 성공을 얻을 수는 있어도 인류 셰프가 될 수는 없다. 남의 인정에 목말라 펄럭이는 구애의 날갯짓은 그만둬야 한다. 올해 바뀔지 내년에 바뀔지 모르는 상사의 들쭉날쭉한 계치를 따르기보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남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스스로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도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게 된다. 끝. 오늘의 아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글도 기대해주세요.